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간의 일진 일태의 공방이 전입 가경 상태입니다.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님 겸 황교안 상근 특보님과 함께 윤석열, 유시민 대결 어떻게 될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특보님, 네. 요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본인은 작가라고 합니다만은 네. 언론인이라고 그러고 있죠.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과의 그런 공방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뭐 조국 사태에 가장 전면에 나서서 조국 지키기에 그렇죠. 헌신하셨다 할까? 그분이 유시민 씨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을 또 검찰을 아주 세게 몰아붙였어요. 네. 그 중에 이제 논점 하나가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임명도 되기 전부터 이렇게 내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건 안 된다. 엑스표를 쳐놓고 결국은 거절했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해갖고 이제 대검 측 또 윤석열 총장도 매우 유감이다 하는 이런 성명까지 냈는데 네. 그래서 그 내사설에 증거를 29일 날 그러니까 어제가 되겠습니다. 제시하겠다고 해갖고 어제 저녁에 본인이 운영하는 알릴레오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용은 좀 들으셨습니까? 예. 좀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 내용을 듣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더니 딱 그런 경우죠. 사실 아까 조국 구하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을 구하는 행보인지 더 곤란하게 만드는 행보인지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건데 지금 보면은 어제 내용을 딱 보면 내사를 보통 한다.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불법도 아니고. 네. 예. 그런데 왜 그걸 공격했는지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증거를 대겠다고 하는데 그냥 전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라는 얘기죠. 네. 예. 그런 정도를 가지고 언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뭐 언론인은 무슨 언론인입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의구심을 들으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유시민 씨가 내사설에 사전 내사설의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청와대하고 바로 대통령한테 뜻을 전달할 수 있는 A씨라는 사람부터 들었는데 그 내용이 조국 씨의 비리 혐의가 심각하다. 사법처리감이다. 절대 임명하면은 안 된다. 내가 사모펀드를 좀 아는데 그분이 이제 전에 사모펀드 수사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조국 그 참 나쁜 놈이다. 그래서 내가 뭐 사적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충정으로 얘기를 한다. 대통령을 한번 만나서 건의를 드리고 진언을 드리고 싶다. 이게 요지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면담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중요한 상황을 면담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준 건 뭐며 그동안의 소문들이 다 사실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입증해 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그 검찰 같은 게 조직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기가 뛰어나지만 예.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난 한 명의 선수도 잘 단련된 조직 팀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너무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무슨 수단이든지 동원을 하는데 조국도 죽이고 또 상대 그 홍준표도 활용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중에서 말하는 관모 뭐 이런 캐릭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대표도 그 지난번에 뭐 TV 토론에서 얘기하던데 다 죽고 당신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선 후보 어떻게 보면은 예. 뭐 다 죽은 것도 아니죠. 이낙연 총리가 뭐 부동의 1위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박원순 씨도 있고 김경수, 이재명 씨 지사 두 분 다 뭐 재판은 받고 있지만 간 것은 아니니까. 신노 아니고 뭐 될 수 있다. 예. 근데 유시민 씨가 어제 내놓은 그런 전언 카드라는 내용은 말하자면 어떤 녹취록이라든가 또는 문서라든가 그 내사를 했다는 그런 문서를 입수를 하면 딱 내놓으면 꼼짝 못하는 그런 것이 없는 물증이 없는 거 하나고 제가 볼 때는 또 하나는 유시민 씨가 이거를 제기할 때는 8월 초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8월 9일 날 조국이 임명이 법무장관으로 이렇게 지명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무슨 내사를 해가지고 8월 초라든가 그 이전에 그래갖고 조국은 안 된다는 예단을 가지고 말하자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건데 어제 얘기는 그걸 싹 옛날하고 말을 바꿨어요. 8월 9일부터 8월 27일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들어가기 그 어느 중간에 했다. 그러면 전혀 얘기가 다른 것이죠. 아니 그때부터는 언론에서도 여러 비리가 8월 9일부터는 이제 지명이 됐으니까 언론에서도 검증들하고 여러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검찰에서도 그러한 언론의 비리 보도에 대해서 검증 작업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또 고발 고소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얘기하던 원래의 취지와는 전혀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 씨 말이 저는 신뢰성이 없다. 예를 들면 내사 전, 임명 전에, 지명 전에 내사를 해갖고 이건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이렇다면 기득권의 제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유시민 씨를 도와주는 거는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 어제 그거 보고 아유 뭐 따지기도 귀찮고 이런 사람들 일일이 코멘트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사를 그게 문제되는데 내사를 할 수 있다. 시기도 틀리고 확실한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선전포고를 했어. 그리고 어제는 빼. 그래서 그 검찰에서 나온 반응이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본질적으로 이거는요, 처음에 문제제기가 잘못된 거예요. 내사를 하는 게 정상이고, 그 전에 언론 보도 계속 나왔잖아요. 예. 언론에서 취재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사회적인 파장이 있는데 검찰에서 내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예. 내사를 안 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대통령한테 장관인데, 그것도 직계 상급 장관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하려고 면담 신청을 했고, 그거를 안 받으니, 그게, 막혀 있으니까 결국 다른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무슨 이게 논리가 돼요. 그야말로 그냥 관심 끌려고 하는 거지. 이거 도움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돼요. 그런데 유시민 씨가 나름대로 정치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고 또 정치를 오래 한 분입니다. 장관도 했고 지금 조국과 함께 조국이 지금 무너졌습니다만은 조국과 함께 경우에 따른 대권 후보도 될 수 있고 페이스메이커로 역할을 할 그런 정도 비중이 있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아주 고도 계산이 없이 윤석열을 이렇게 치고 나오겠습니까? 또 이 조국 정국에서 적극적인 그런 어떤 역할이랄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적어도 유시민 씨의 꿍꿍이 속이랄까 깊은 속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똑똑한 건 인정하겠어요. 예. 워낙에 그 현란한 수들을 쓰니까. 그런데 예전에도 제껴에 제가 넘어간다. 딱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저기 전선을 넓혀놓고 여러 사람들을 걸쳐가지고 관심을 끌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간다. 그게 조국하고 비슷한 거예요. 조국이 수많은 트위터를 날리면서 모든 상황을 다 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뭘 하려고 해도 다 자기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와주는 거는 관심을 안 갖는 길이다. 그래야지 다음에 본인이 뭐를 승부를 걸 때 한번 해보거나 이렇게 하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은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 이런 윤석열을 흔들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여권 핵심부가 윤석열과는 계속 2년 내, 임기가 2년 아닙니까? 네. 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윤석열 리스크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윤 총장님 했는데 딱 윤석열 씨가 총장이 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권 내에 지금 여러 비리 혐의들이 설들이 시중에 얼마나 나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정권 후반기로 갈 거고 윤석열 칼날이 꼬리 쏠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걸 그래도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유시민 씨가 대변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는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유시민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권 핵심의 그걸 읽고 유시민 작가가 총대를 맸다. 그건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윤석열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장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추상같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대니까 바로 이 경고음을 날리고 이제는 거의 그 내부에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공수처라고 하는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검찰 힘 빼려고. 그렇죠. 그런 위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공수처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공수처는요, 검찰에서 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뺏어올 수 있어요. 게다가 검찰 수사하는 검찰들, 그리고 재판하는 판사들을 또 압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공수처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유시민 씨는 이런 공격수로 전면에 나서서 과연 정치적 이득을 본 것인지, 물론 뭐 본인은 대권 전혀 생각이 없고 정치를 다시 할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전에 양정철이랑 무슨 토크쇼인가 거기에서는 중이 제 머리 깎느냐 해가지고 그렇죠. 대권 후보 나서라고 이렇게 양정철이가 권유를 하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해득 씨를 따졌을 텐데 유시민 씨도 따졌겠죠. 그래서 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눈앞에 득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지금 알릴레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막 올라가다가 꺾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와 맞대결 구도를 해가지고 또 했는데 그것도 꺾였어요. 홍준표 1대1 대결 구도를 해가지고 관심 끌었는데 그 다음에 별거 없으니까 확 가라앉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름이 확 알려지다가 잊혀지는 걸 참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안 했으면 우울증이 걸리셨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정치부 기자를 해보면은 아주 중요한 당직이라든가 또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지면은 금단 현상이 있어가지고 아주 안달을 합니다. 요새 보면은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기 어떻게 되니 이렇게 접촉을 해갖고 다 출연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원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어디 원내대표 또 당대표 그만두니까 코빼기도 안 비치네. 기자들이야 취재원으로서 같이 갔으면 안 가는 거죠. 그걸 먹겠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유시민 씨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했는데. 아니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정치개혁, 정치발전은 구조조정인데 구조조정이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들께서 좀 냉철하게 판단해 주고 정치권도 그런 자정 기능을 계속 가져야 하는데 그걸 활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 적대적 공생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숙제라는 거죠. 아무튼 유시민 씨는 지금 한국당이 고발해서
그 최성해 동양제 총장한테 압박을 가한 거. 그것은 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방해 뭐 이런 것도 해서 서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2건이나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은 윤석열, 유시민 양자 대결의 끝을 보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수사를 하면. 일단은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조국에 올인하겠죠. 유시민은 약간 아니 뭐 이 조국이야 그건 별개 문제고 유시민도 이렇게 두 개의 사건에 지금 연루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 뭐 최성의 압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성의 총장의 그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최성의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 안 좋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차가 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유시민 씨에 대해서 그 현란한 말을 요소를 내뱉고 있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한 것 같고 언론들은 궤변을 토하고 있다. 정경심 씨 그 PC 반출한 걸 가지고 뭐 증거 보존이다. 인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 소장께서 정치 패널도 오래 하시고 또 정치권에 들어오신지면서 이런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부침도 봤는데 유시민의 정치 행보랄까 앞으로의 운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같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께서는 꿰뚫어 보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요설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하면은 꿰뚫어 보거든요. 그래서 요설 맞습니다. 요승 신돈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신돈은 뭐 운이 좋아가지고 뭐 최고 권좌에 올라갔지만 그거는 왕이 있었던 시대고 지금은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승의 신돈의 길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마지막 최후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전 내사를 해갖고 예단을 가지고 조국 전 법무장관을 내쳤다, 무너뜨렸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본인이 물증, 증거를 내놓겠다는 그런 약속과는 달리 전혀 설득력 있는 그런 물증은 제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너무 호락호락하게 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